오늘은 270페이지인데 270페이지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부터고요. 얘는 문제가 24회 때 이후로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개념이랑 나오는 게 한 지문 나오거든요. 그것만 일단 파악하면 되는데 이런 개념이에요. 매도인이고 매수인이고 얘 개공이고 양쪽으로 이제 중개 의뢰를 받고 중개해서 매매 계약을 성사를 시켰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중개 완성. 계약서 쓰면 중개 완성 이렇게 불러요. 왜냐면 개공 입장에서는 일이 끝난 거예요, 그냥. 계약서 쓰면. 근데 개공 입장에서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야 완성이지만 매도인, 매수인은 완성된 게 없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지. 중도금 들어가야죠. 잔금 들어가야지. 등기 관련서를 줘야지. 그냥 달랑 계약서만 쓴 거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매수인은 입장이 불리해요. 돈을 먼저 주거든요. 계약금 줬잖아요. 중도금, 선이행, 잔금은 동시이행 그래도 실상 먼저 주거든요. 물건 파는 사람이 입금 확인되면 물건 주니까. 그래서 돈을 먼저 줘야 되는 불리한 입장. 자, 이제 돈 다 주고 물건 받고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돈만 들어갔어요. 돈만. 물건 받기도 않고 돈만 들어간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돈만 들어갔고 계약 해제. 그러면 이제 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얘가 안 주면 바로 떼요. 얘가 안 주면. 그러니까 떼일 수 있죠. 얘가 안 주면 뭐 주겠지만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바로 떼일 수 있죠. 돈을 그냥 떼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돈을 떼일 수도 있으니까 개공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내가 내 이름으로 은행에 넣어놓을게. 계약이 해제가 되고 돈을 떼일 수 있으니까 개공이 자기 이름으로 은행에 넣어놓겠대요. 그리고 얘가 이제 물건을 주면 개공이 돈을 이렇게 주고 그 전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 개공이 돌려주는 거고 매도인이 직접 돌려주는 것보다 제3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면 훨씬 더 쉽게 돌려받겠다. 그래서 제목이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이잖아요. 계약이 해제가 되고 돌려받을 때 쉽게 돌려받고자. 매도인이 직접 주는 것보다 제3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면은 훨씬 더 쉬워 보이니까. 근데 이 제도가 잘 활용이 안 된다. 왜냐면 얘도 못 믿겠어. 매도인도 못 믿겠지만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잘 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안 나오고 있어요. 뭐만 나오냐면 이거는 나오거든요. 이거 한 지문은. 자, 얘가 매도인이고 얘가 매수인이에요. 돈을 지금 매수인이 맡겼어요. 이렇게 돈을 매수인이. 그러면 이때 만약에 비용이 들어갔으면 그 비용은 개공이 누구에게 비용 청구를 해야 되는 건데. 비용을. 맡긴 사람. 매수인이 돈 맡겼으니까 매수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해야죠. 매도인은 지금 돈이 자기한테 바로 오는 걸 원하지 이렇게 가는 거 원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매도인에게 비용 청구하는 게 아니라 돈 맡긴 매수인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 임대차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맡기는 거잖아요. 돈 맡긴 매수인, 임차인 이런 사람들을 취득의뢰인 이렇게 불러요. 취득한다고. 그래서 취득의뢰인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제도의 개념이랑 272페이지에서 맨 밑에 실비 청구 얘만 별표를 치라고 요것만 이거 한 지문만 나오니까 실비 청구만 개공은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비용을 누구에게 매수 임차인 돈을 맡긴 사람 매수인이 돈을 맡겼고 임차인이 돈을 맡겼으니까 매수인 임차인 같은 취득의뢰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을 만약에 잘못 선택해서 이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해서 받으면 절대로 안 돼요.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매수인, 임차인, 취득은에게 돈 맡긴 사람에게 그것만 보시면 되고 얘는 중요한 게 아니고 273페이지에서 중개보수가 중요하죠. 이 중개보수는 두 문제가 나와요. 원래 계산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 재작년 계속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릴 내용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10지문이 나오거든요. 10지문.
웬만한 거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두 문제가 나오니까. 또 계산 문제가 안 나오면 열지문이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어디부터 보시면 되냐면 276페이지에서 양가로 4번부터 중개보수 정권의 소멸. 왜냐면 여기서부터가 법조문이에요. 그 앞에는 법조문이 아니야. 양가로 4번부터 이제 중개보수 정권 돈 달라는 권리예요.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매매계약 성사가 되면 돈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 끝났으면. 근데 달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동그라미 1번, 양가로 4번에 중개가 완성됐대요. 이제 매매, 임대차가 체결됐는데 돈 달라고 할 수 없는 경우예요. 개공이 고의 또는 과실.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개공이 고의 또는 과실이 귀책 사유, 잘못이에요. 개공 잘못으로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꽝 난 거예요. 누구 잘못으로? 개공 잘못으로. 내 잘못으로 꽝. 그때는 소멸. 그러니까 앞뒤로 다 나와야 돼요. 앞뒤로.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죠.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줘서 계약이 해제가 됐대요. 매수인 잘못으로 중도금을 안 줘서. 그러면 중개보수를 내가 중개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왜? 내 잘못은 아니니까. 또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 자기가 상가임대차 체결했는데 중개거래로 계약을 해제를 했대요. 자기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럼 중개보수 줘야 되니? 줘야 돼요? 줘야죠. 개공 잘못이 아니잖아. 그죠? 그 사람들 잘못으로 계약이 꽝 나는 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나오고, 아니면 이런 경우 개공이 사고를 쳤대요. 중개사고. 근데 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됐어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개공이 사고 쳤지만 계약은 유지가 됐어요. 그럼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왜? 꽝이 안 났잖아. 그러니까 개공 잘못으로 꽝 났을 때 그때만 소멸이다.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 동그라미 2번은 개공 잘못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 잘못이니까 받을 수 있는 거고. 옆에 양가로 5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로 넘어와 보면 얘도 매년 나오는데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서로 간에 언제 중개보수를 주는 거냐면 잔금 지급일. 그때 주는 거예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 지급일. 그렇게. 그래서 네 번째 줄에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법조문이 생기기 전부터도 원래 그랬어요. 원래부터 잔금 지급일에 중개보수를 주는 거였어. 근데 그냥 법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먼저 주기로 했으면 먼저 줄 수도 있는 거야. 약정이 없을 때 그렇다는 거죠. 서로 간에.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올까요?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을 때 계약 체결일이다. X.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렇게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원칙. 약정이 우선하고 2번 예외는 약정이 없을 때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약정이 우선하는 거고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 지급일. 옆에다가 계약 체결일 X 적어놔야죠. 계약 체결일이 아니다. 그렇게. 그리고 278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실비를 보세요. 실비가 비용인데 기업, 니은을 보세요. 니은 별표고 아까도 별표 칠해놓은 거잖아요. 278페이지 동그라미 2번 실비에서 니은 이거잖아요. 이때 매수인이 돈 맡겼으니까 비용을 누구에게? 매수인, 임차인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다. 기억은 뭐냐면 등기부 떼본 거예요.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 떼본 건 누구에게? 집주인에게. 매도 임대 의뢰인, 집주인에게. 상대방이 바뀌면 절대로 안 돼요. 한 가지만 정확하게. 둘 다 외우면 좋지만 그냥 니은만 잘 외워도 바꿔치기 하면 보일 테니까. 계약금 등 발한 채무 이행 보장을 돈 맡긴 사람, 매수인,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밑에 중개보수 및 실비 한도인데 요거를 먼저 또 아셔야 되거든요. 규제의 강도.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하냐면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눠서 어느 게 더 규제가 센가.
이 주택 외 여기에는 토지, 상가, 공장 다 들어가는 거고 얘가 또 규제가 세겠네. 의식주 꼭 필요한 거니까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다 주택 관련된 거잖아요. 요거 강하게 규제를 하고 그리고 조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치법이에요. 서울특별시 조례, 경기도 조례. 그래서 지자체에서 법으로 정하는 게 조례. 자치법. 협의는 이거 법이 아니라 그냥 맡긴 거네. 니들이 알아서 해. 협의. 그럼 당연히 법으로 규제하는 게 조례로 규제하는 게 규제가 세겠다. 그래서 짝꿍이 잘 맞아야 돼요. 규제의 강도가 센 것끼리 짝꿍, 주택일 때 조례, 주택 외는 협의, 규제의 강도가 약한 것끼리 짝꿍, 짝꿍이 잘 맞아야 돼.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주택 외인데 조례, X. 짝꿍이 안 맞잖아, 이렇게는. 주택일 때 조례, 주택 외는 협의. 그리고 주택만 규제가 세니까 세분화가 돼 있고 어떻게 되냐면 임대차 등 매매 교환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만. 상가는 이렇게 돼 있질 않아요. 주택만 이런 거고 임대차 등 속에는 전세도 들어가 있겠네. 그죠? 월세 전세 그런 거, 매매 교환. 얘가 규제가 세겠네요. 서민들이 월세를 사는 게 규제가 세야지. 서민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0.8%가 있고 0.9%가 있는데 0.8%가 더 규제가 세요. 왜냐하면 조금 받으니까. 누구를 규제하는 거냐면 개공을. 규제를 받으니까 조금 받잖아. 0.8%가 조금 받는 거예요. 규제를 받다 보니까. 0.9%보다는 덜 받잖아요. 규제가 센 거. 그래서 또 이렇게 작고 이렇게 작고 규제의 강도가 센 것끼리 약한 것끼리. 이제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 0.8%, 0.9% 이렇게 되는데 얘는 실제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한도야, 한도. 오해하면 안 돼. 한도.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를 중개하고 0.8% 받는다. 금방 부자 되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그냥 한도야, 한도. 한도. 이 한도 내에서 실제로 우리가 받는 거는 더 낫죠. 실제로 받는 거는. 그거는 조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택일 때는 뭘 봐야 돼요? 조례. 다 조례. 그래서 0.4%, 0.5% 이런 식으로 훅 낮춰놓고 있어. 근데 그 조례 그 내용들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 계산 문제가 나오면 조례가 시험지에 나와요. 그래서 주택일 때 실제로 받는 거는 0.8%, 0.9%가 아니라 조례 내용을 봐야 된다. 조례. 주택일 때는 조례니까. 조례로 훅 낮춰놓고 있단 말이에요. 0.8%, 0.9%는 한도일 뿐이에요. 한도. 그리고 이제 주택 외에 얘도 세분화가 됐는데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그 밖에 주택에 자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주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렇게 세분화를 시키자는 거예요. 주택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면적 요건이에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그보다 크면 상가로 보내야 돼요. 면적을 잘 보셔야 돼요. 부엌, 화장실, 목욕 시설 다 있어야 되지만 그런 가지고 문제를 내기가 힘들어요. 면적만 잘 보세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면 이제 주택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세분화를 시키자. 임대차 등 매매 교환 주택처럼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거고 당연히 얘가 규제가 세고 월세를 사는 게 그리고 요율이 0.5% 0.4% 얘는 0.9일 때 0.8이니까 0.5면 0.4 덜 받는 게 규제가 세다. 어떻게 짝꿍? 이렇게 짝꿍. 그죠? 짝꿍은 이렇게 맞아야 되고 문제는 이제 질문 이거예요. 이때 조례가 여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주택은 0.8%, 0.9%이 한도 내에서 조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얘는 조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네. 왜 없을까? 출신 성분이 주택 외였잖아. 주택 외는 조례랑 연결되면 안 된다니까요. 얘도
주거용 오피스텔이지 주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례가 없어. 그리고 보세요. 요율이 충분히 낮잖아 지금. 원래는 얘를 세분화시키기 전엔 얘가 0.9%였어. 상가랑 똑같이 취급했다고요.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상가처럼 0.9%는 너무 세니까 이렇게 낮춰놓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보다 더 낮으면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조례가 없고 이거를 받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조례가 없으니까. 주택일 때는 실제로 받는 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조례는 그 내용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지에 나오니까. 근데 얘는 이 0.5%, 0.4%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 계산 문제가 나오면 요율을 외워서 풀어야 돼. 이거를. 주택일 때는 조례대로 풀고 얘는 외워서. 외우기는 쉽네. 주거용 오피스텔 몇 프로? 0.5% 외우기 쉽죠. 오피스텔 0.5%. 웬만하면 다 주거용이거든요. 주거용 오피스텔 0.5%, 임대차 0.4%. 외우고 있어야 된다. 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밖의 주택 외, 주로 상가가 나오죠. 그 밖의 주택 외는 상가가 나오고 아니면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스텔 그런 것들. 근데 주로 상가가 나와요. 얘는 0.9% 이내에서 협의로 정하는 거예요. 조례가 아니라 협의로 정하는 거고 당연히 조례가 있으면 안 되죠. 주택 외니까 조례가 있으면 안 되고 협의로 덜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협의를 안 하면 0.9%까지 세분화도 안 돼 있어서 상가는 매매도 0.9%, 임대차도 0.9%예요. 상가는. 협의로 덜받을 수는 있지만 협의 안 하면 그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역시 이 요율을 외우고 있어야죠. 자, 역대급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상가였어. 상가였는데 그 문제에 조례가 나와 있네요. 조례 내용이 상가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가인데 그 계산 문제인데 조례를 딱 하나 줄여준 거야. 조례를. 그냥 개무시하고 외워서 풀어야 돼. 낚이는 거죠. 정답 없음이 아니라 그 조례를 준 이유는 낚으려고. 조례대로 푸나 안 푸나. 조례대로 푼 사람들 다 틀렸어요 그냥. 상가인데 상가는 요율을 외워서 0.9% 요거대로 푸는 거지. 조례가 나와 있으면 개무시하고 외워서 푼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조례가 나와 있으면 개무시하고 외워서 풀어야 돼. 주택만 조례대로 그렇게. 이런 것들 책을 보시면요. 278페이지 양가로 1번 주택의 중개보수 한도. 자, 주택에 대지도 포함돼요. 대지는 주택이다. 일단은 그런 개념이고 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첫 번째 줄 양가로 1번 첫 번째 줄 278페이지에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2명 받으면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한도는 일방으로 판단해서 일방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매매교환은 1000분의 9니까 0.009, 0.9% 이게 1000분의 9가 한도는 임대차 등은 1000분의 8이니까 0.008, 0.8% 한도는 이렇다고요. 한도는 이 한도 내에서 실제로 받는 건 조례 실제로 받는 건 양가로 2번 주택 외 양가로 2번 옆에다가 조례 X라고 크게 적어놔야 돼. 주택 외는 조례가 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 양가로 2번 주택 외는 동그라미 1번 주택 외인데 오피스텔이에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네. 그럼 뭐예요? 주거용 오피스텔. 그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면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면 파란색으로 내려와 보면 매매 교환 거래 금액 1000분의 5, 0.5%, 오피스텔 0.5%, 임대차는 0.4%. 조례가 없으니까 이 요율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 동그라미 2번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상가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밖에 주택 외예요. 동그라미 1번은 주거용 오피스텔, 동그라미 2번은 그 밖의 주택 외. 그 밖의 주택에는 거래금액 1000분의 9, 0.9% 이내에서 협의로 정한다. 협의 없으면 0.9%까지 받을 수 있다. 예. 옆에 279페이지 양그로 3번 실비 한도도 조례가 있어요. 실비에도. 왜 그러냐면
실비가 비용이잖아요. 비용도 조례로 규제를 해주지 않으면 중개보수를 조건 받고 비용을 왕창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비에도 조례가 있고 결론은 뭐만 조례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택 외에, 주택 외만, 주거용 오피스텔, 그 밖에 주택 외, 주택 외만 조례가 없다. 그렇게. 그리고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 279페이지 옆에 적어놓으면 되죠. 별도.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어요. 최근에도 또 논란이 되니까 다시 나올 수 있겠죠. 시험에 4번 연속 나온 적이 있었어. 얘도. 중개보수를 받고 부가가치세 10% 별도로 받았대요. 상관이 없다고. 별도에 별도. 이걸 받았다고 해서 뭐 초과보수다 그런 것도 아니고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밑에 있는 게 조례 내용이잖아요. 이 조례 내용은 모르셔도 된다고요. 왜? 시험지에 나온다고. 주택에 조례가 있고 실비에 조례가 있다는 것만 알면 되지 조례 내용은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에서 이제 중개보수를 계산해 볼게요. 계산 문제. 이렇게 하는데 거래 금액을 산정하시는 거야. 거래 금액. 그리고 요율을 곱하는 거예요. 중개보수. 이게 일방 한쪽으로 받는 중개보수예요. 2명 받으면 곱하기 1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2명 받는 것도 여러 번 나왔거든요. 2번 나왔네. 최근에만 2번. 이렇게 중개 의뢰인 들 몇 명이에요? 2명. 곱하기 1을 해야 돼. 1명이면 1명이라고 나와요. 근데 모의고사에는 이게 1명인지 2명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1명인지 2명 받는지가 명확하지 않대. 그럼 2명 받는 거예요. 2명 받는 게 원칙이거든요. 곱하기 2를 하시면 돼. 1명이면 1명이라고 명확하게 나와요. 뭐 매수인에게 받는 거다. 임차인에게 받는 거다. 딱 나오니까. 애매하면 2명 받는 거. 곱하기 2를 하자. 자, 요율은 주택일 때는 시험지에 나오고 주택 외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는 외호수 풀어야 되고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교환 0.55%, 임대차 0.4%, 그리고 상가는 0.9%, 매매건 임대차건. 거래 금액은요. 매매면 매매대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5억짜리 매매다. 5억 곱하기 요율하면 돼요. 전세다. 전세 금액이 거래 금액이에요. 3억이다. 3억 곱하기 요율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임대차, 월세가 나와. 월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전세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월세를 전세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방법 아시나요?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방법? 예를 들어서 3천에 30만 원짜리 월세였어요. 이걸 전세로 바꿀 수 있대요. 전세로 바꾸는 거를 환산했다 그래갖고 환산보증금이라고 불러요. 전세로 바꾼 거를. 앞에 있는 이 3천은 그냥 보증금이고 얘를 전세로 바꾸면 그건 환산보증금. 전세로 환산했다고. 어떻게 바꾸냐면 간단해요. 곱하기 100을 하면 돼. 어디다가? 월세에다가. 얼마예요? 3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3천이에요. 그리고 보증금에 더하는 거야. 6천. 앞에 있는 3천은요. 의미가 없어. 뒤에 있는 6천. 이게 거래 금액이에요. 6천 곱하기 요율. 그럼 중개보수예요. 그렇게. 그러면 4천에 20만 원이래요. 어떻게 하실 거야? 6천. 잘하시네 이제. 여기다가 100을 곱하고 더하면 되죠. 2천에 40이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네. 6천. 그죠? 앞에 있는 3천, 4천, 2천은 의미가 없다고요. 전세로 바꾼 게 의미가 있지. 그럼 이제 3천에 20만 원이었어. 얼마예요? 5천. 아이고 너무 쉽다. 앞에 있는 3천 의미가 없다고요. 뒤에 있는 5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경우예요. 3천에 10만 원. 얼마예요? 4천. 아니야. 이게 의미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여기까지는. 근데 4천 뭐냐면 5천만 원 미만이잖아요. 5천만 원이 기준이에요. 전세로 바꾼 금액이 4천이래. 5천만 원 미만이네.
그러니까 5천까지는 괜찮다고요. 5천만 원 미만이면 곱하기 70을 해야 돼요. 100이 아니라. 5천만 원까지는 그냥 괜찮아. 근데 100을 곱해서 전세로 바꾼 금액이 4천, 이렇게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70을 해요. 그럼 얘는 얼마란 얘기예요? 얘는 4천이 아니라 3,700이란 얘기예요. 이 3,700에다가 요율을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고. 이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어렵지 않은데 잘 안 돼, 이상하게. 만약에 봐야죠. 그게 이 모든 임대차가 똑같으니까 주택인지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상가인지, 상가 임대차면은 0.9% 곱하는 거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0.4% 곱하는 거고, 주택일 때는 조례 내용 찾아서 곱하는 거고, 조례 내용. 주택일 때는 이 정도 금액이면 0.5%예요. 이거는 주택일 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0.4%, 상가는 0.9%. 이게 모든 임대차에서 똑같으니까 여기까지는 요율만 달라지는 거고, 이게 주택이건 주거용 오피스텔이건 상가건. 자, 그럼 두 가지만 주의하면 되는데, 먼저 5천만 원은 원칙이라는 거예요. 5천만 원 나왔을 때 이게 그냥 거래 금액인 거지 다시 70을 곱하면 절대로 안 돼요. 5천만 원 미만일 때가 예외였고, 그리고 두 번째, 예외를 뭐로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예외를 앞에 있는 3천, 4천, 2천, 3천 이걸로 판단하지 않잖아요. 뒤에 거, 전세로 바꾼 거, 환산보증금으로 지금 예외를 판단하잖아.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환산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 그게 예외. 앞에 있는 보증금이 아니라. 그럼 질문, 이 예외가 적용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외가. 예외를 판단할 때 전세로 바꾼 금액으로 예외를 판단한대요. 잘 적용이 안 되겠네. 자, 보세요. 만약에 그냥 보증금으로 판단하면 다 예외야, 다 예외. 그죠? 근데 전세로 바꾼 걸로 판단하니까 얘만 예외잖아요. 앞에 거 그냥 보증금으로 판단하면 다 예외일 텐데, 예외가 적용이 잘 될 텐데. 근데 뒤에 환산보증금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예외가 잘 적용이 안 된다. 심지어 1000에 40이래요. 보통 원룸이네. 1000에 40. 얼마예요? 1000에 40. 얘도 5000이잖아. 여기다가 100을 곱하고 더하면 5000이잖아. 얘도 5000이니까 얘도 원칙이라고요. 1000에 40이면 보통 원룸도 원칙이야. 예외가 잘 적용이 안 돼요. 상가도 적용될 수 있지만 이론상으로는, 실제로 적용은 잘 안 된다. 웬만한 상가는 이 환산보증금이 5천만 원 넘어가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예외를 판단할 때 앞에 있는 보증금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으로 판단하니까 웬만하면 다 원칙, 웬만하면. 예외가 잘 적용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그리고 주의사항은 이 모든 임대차에서 똑같다. 이 거래금액 산정하는 방법은,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방법은 모든 임대차에서 그렇게. 이따 한번 계산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볼게요. 자, 281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 양가로 3번을 보면 교환은 큰 거예요. 교환은 맞바꾸는 거죠. 교환은 큰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 교환을 하는데 얘는 1억 5천짜리였고 얘는 1억짜리였어요. 이렇게 교환을 하면 얘한테는 1억 5천 곱하기 요율 중개보수를 받고, 얘한테는 1억짜리 1억 곱하기 요율에서 이렇게 받고, 따로따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작은 거는 제끼고 큰 거 곱하기 요율한 중개보수를 이렇게 받고, 똑같은 중개보수를 을에게 받으라고요. 큰 거 곱하기 요율한 중개보수를 각각이 받는 거예요. 작은 건 의미가 없어. 작은 거는. 이게 되게 황당해 보이지만 황당하지 않아요. 민법 시간에 교환을 배우면 바로 이해가 돼. 왜 그런지. 이렇게 교환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교환이 안 돼. 이 물건 가액이 이렇잖아요. 물건 가액이. 얘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바꾸지는 않을 거 아니야.
물건 가액은 이렇고 얘가 물건 금액이 좀 딸리니까 돈으로 5천을 줘요. 이걸 우리가 보충금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어차피 1억 5천, 1억 5천 비슷하게 맞춘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얘도 1억 5천이었던 거야. 1억이 아니라. 돈으로 5천을 보태서 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환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바보가 아닌 이상. 금액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환할 때는 그냥 큰 것만 보면 된다. 큰 것만. 작은 사람도 어차피 큰 금액에 맞춰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교환은 큰 거고 시험 문제는 작은 거 무진장 나왔죠. 작은 거 X 그리고 평균액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평균을 내면 큰 거보단 작잖아요. 교환일 때는 큰 거다. 작은 거 X 평균액 X 그런 거고 282페이지에서 거래가 둘 이상일 때 양가로 4번 요 놈도 잘 나오는데 이런 경우예요. 자, 어떤 경우냐면요. 민법 시간에 점유계정 그렇게 배우는 게 있는데 갑이 매도인이고 얘가 매수인이에요. 둘이 이제 집을 팔았어요. 매매계약. 집을 팔았어요, 얘가. 근데 임대차를 동시에 한 거예요. 뭐 전세도 마찬가지겠네. 매도인이 임차인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팔고선 지가 세를 사라 거기. 이사 안 나가고. 얘가 임대인 됐고. 이거를 중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걸 중개했으면 이 매매에 대해서는 중개보수를 받는데 임대차는 못 받는데요. 이걸 내가 중개했으면. 왜 그러냐면 동일 중개대상물, 같은 집, 동일 당사자, 그리고 동시.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매매만. 임대차는 못 받는다. 자, 이거 내가 중개했으면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써줘야 돼요? 아니면 안 써줘도 돼? 당연히 써줘야 돼요. 내가 중개했잖아. 이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두 건인 거예요. 근데 법에서 못 받게 막아놨어. 법에서. 이런 경우에는 매매만 받으래요. 임대차는 못 받고. 얘도 매매만, 얘도 매매만.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인지 매도인이 임차인 되는 이런 상황인지 아니면 을이 사자마자 이렇게 임대차를 한 게 아니라 병에게 세를 준 건지 임차인 사자마자 동시에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런 상황인지 그러면 이제 사자마자 동시에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으면 임대차 받을 수 있어요. 매도인이 임차인 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잖아. 갑을 병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중개했으면 이거 다 받는 거예요. 싹 다. 얘는 매도인이니까 매매를 줘야 돼요. 얘는요 매수인이니까 매매 주고 임대인이니까 임대차 줘요. 얘는 두 번 줘야 돼요. 중개보수를. 얘는 임차인이니까 임대차 주는 거예요. 1타 4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계산 문제 풀 때도 갑 을만 나왔나 갑을 병까지 나왔나 잘 봐야 돼요. 만약에 갑 을만 나왔으면 임대차는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못 받으니까. 갑을 병 나왔으면 그때는 매매, 임대차 다 계산을 해야 되고 그렇게. 그래서 나오죠. 옆에 있잖아. 283페이지에서. 옆에. 나오잖아요. 이 문제가. 1번 문제를 보세요. 1번 문제. 풀어볼게요. 바로. A 중개로 갑과 을 간이 X주택을 2억 안에 하는 매매계약 체결을 했어요. 이렇게 매매 2억이에요. 갑을. 그리고 이번에는 을이 동시에 병에게 세를 줬네. 어떻게? 3천에 20만 원. 이렇게 세를 줬어요. 주택이었어요. 주택이니까 여기 있는 이 조례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택이니까 조례대로. 자, A가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을에게 받는 거, 을. 예. 그럼 어떻게 되는 얘기야? 이거 매매는 당연히 계산을 해야 되고 임대차 계산하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하란 얘기죠. 갑을 병이잖아요. 그럼 을은 매수인이니까 매매도 줘야 되고 중개보수를. 그리고 임대인이니까 임대차도 줘야 되고 얘는 두 번 줘야 된다고요. 이거 다 계산을 해보란 얘기잖아요. 그럼 매매는 얼마? 2억 곱하기 요율은 찾아서 곱해야죠. 2억 이상 6억 미만 0.4%예요. 0.4%. 그러니까 0.004죠. 그럼 얼마? 80만 원. 매매는 80만 원이네. 맞죠? 임대차 얼마예요? 3천에 20.
3000에 20 얼마? 5000. 원칙이잖아. 딱 5000 나오면 원칙. 여기 70을 다시 곱하면 틀리는 거예요. 5000 곱하기 요일 또 찾아서 곱해야죠. 5천만 원 이상이니까 0.4%. 0.004 얼마예요? 20만 원. 근데 옆에 한도액이 나와 있네. 30만 원으로 안 넘었으면 20만 원이죠. 만약에 40만 원 나오면 30만 원까지예요. 한도액은 그런 의미야. 30만 원 안쪽이니까 20만 원이죠. 그러면 얼마? 100만 원. 의뢰게 받는 건 100만 원. 매매 임대차 다 계산해서. 다 틀렸네 사람들이. 야,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이건 안 나왔어요. 이 경우에 갑을병 3명에게 모두 받는 거 얼마인가? 얼마예요? 갑을병 3명에게 모두 받는 거 얼마야? 200. 왜? 얘는 매도인이니까 매매 80, 얘는 100, 얘는 20. 100만 원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200. 갑을병 3명에게 모두 받는 건 200. 얘는 매도인이니까 매매 80, 얘는 100이었고 얘는 임차이니까 임대차 20이잖아. 200. 3명에게 모두 받는 그것만 안 나왔어. 다른 건 다 나왔어요. 갑을만 나오는 것도 당연히 나왔었어요. 갑을만 나오는 것도. 갑을만 나왔나? 갑을병 나왔나? 자, 밑에 2번 문제를 보세요. 2번 문제. 눈치를 채야 돼. 전용 면적이 70제곱미터인 오피스텔이요. 뭐라고 적어놔야 돼?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잖아요. 면적이. 아, 주거용 오피스텔. 눈치를 채야 되고, 보증금 2천에 월차임 25만 원, 그리고 한 명에게 받는 거네요. 그럼 이제 모든 임대차가 똑같으니까 얘를 전세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임대차니까 월세를 전세로 바꿔보자. 어떻게? 2천만 원. 25만 원이네? 그럼 전세로 바꾸면 얼마예요? 여기다가 100을 곱하고 더하면 4,500이네? 4,500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5천만 원 미만이니까 이거 의미가 없다. 곱하기 70을 다시 하면 얼마가 돼요? 곱하기 70을 하면 복잡한 의 숫자가 1750이에요. 더하면 3750. 우리에겐 계산기가 있다. 그걸 하면 돼요. 암산이 가능해도 계산기로 하셔야 돼. 실수하시니까. 요거 곱하기 요율 안 나왔네? 요율이 안 나왔어요. 왜? 외워서 풀라고. 이게 뭔데? 주거용 오피스텔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주거용 오피스텔 아까 몇 프로였어요? 0.4%. 매매 교환이 0.5%니까 임대차는 0.4% 그렇게 해야지. 그걸 외워서 풀어야 된다고요. 외워서. 그래서 곱하면 0.004죠. 0.4%였으니까. 그럼 얼마? 15만 원이에요. 답은 15만 원. 이 정도는 다 풀었네. 1번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는. 만약에 여기에 조례가 나와 있어도 그건 무시하고 외워서 풀어야 된다고. 조례가 나와 있어도. 맡기는 거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은 요율을 외워서 푸는 거고, 상가도 요율 외워서 푸는 거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부단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이 잘 안 돼 있어갖고 나오면 어렵지가 않은데 학교론 계산 문제랑 비교해보세요. 너무 쉽잖아. 이 정도는. 근데도 잘 안 돼. 많이 틀리시니까 기출문제를 다 풀어봐서 연습을 해야 된다. 자, 뒤에 284페이지에서 양가로 5번 겸용건축물 분양권 뭐 다 잘 나와요. 여기 있는 거 뭐 다 나오니까. 겸용건축물은 뭐냐면 상가주택이에요. 상가주택. 이런 거죠.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밑에가 상가, 위에는 주택이었어. 상가주택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건물 전체를 거래하면 얘는 주택이고 얘는 상가다 이렇게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정하래요. 싹 다 주택 아니면 싹 다 상가 이렇게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정하는 기준인 거죠. 면적을 보고. 얘는 상가일 수도 있고 주택일 수도 있으니까 나누지 말고 하나를 정하래. 이렇게.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다. 주택 면적이 같거나 크면 전부 다 그냥 주택으로 보래요. 싹 다 주택 그냥. 다 주택. 얘도 그냥 주택이 되는 거야. 이럴 때는. 다 주택. 주택 면적이. 그렇게. 주택률.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2분의 1 미만이면. 그러면 상가로 가란 얘기예요. 주택 외로. 그러니까 요율이 다르니까 주택과 상가가 요율이 다르니까 그걸 정해야 된다고요.
뭘 보고? 면적. 작년, 재작년 계속 다 나왔네, 이거. 면적을 보고 주택 면적이 같거나 크면은 다 그냥 주택으로 봐서 다 주택 요율을 적용하래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상가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럴 땐 그냥 상가 요율을 적용하고 주택 외 요율을. 둘 중에 하나 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작년에 이게 나왔고요. 재작년에 이게 나왔어. 올해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같대요.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이 같대. 주택 면적이 2분의 1이래요. 그러면 뭘로 해야 돼? 주택이죠. 맞췄어. 이상이니까 같을 때에도 주택이에요. 같을 때에도. 물론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 그것도. 예전에. 같을 때도 주택이다. 주택 면적이 같거나 크면 싸그리다 주택.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상가 부분, 요 부분만 거래하는 거를 중개했대요. 면적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상가요율이죠. 주택 부분 거래하는 거, 그것만 거래돼. 주택 부분만. 이거 따지는 거 아니라고. 그냥 당연히 주택. 이 건물 전체를 거래했을 때는 면적을 비교해서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 주택,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 주택 외. 그렇게 들어가면 되고, 얘들 잘 나오고, 밑에 분양권도 잘 나와요. 아파트 분양권. 예를 들어서 분양권은 뭐 예전에는 계산 문제도 나왔었는데 나와도 어렵지 않죠. 자, 예를 들어서 총 분양가가 5억이래요. 예를 들어서 그냥 계약금 5천만 원 들어갔어요. 분양권인데 아파트 분양권이었어. 중도금 1억 들어갔대요. 프리미엄이 5천 붙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거래가 됐으면 분양권이 전매가 됐대요. 그러면 거래 금액은 총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 더해서 5억 5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총 분양가는 의미가 없어요. 또 이거야. 지금까지 들어간 돈, 기납입금 더하기 프리미엄. 지금까지 들어간 돈, 계약금 들어갔고 중도금 들어갔네. 1억 5천 더하기 프리미엄 2억. 2억이 거래 금액이에요. 이거 의미가 없다니까. 무시하라고. 총 분양가는 의미가 없어. 이거 총 분양가가 얼마로 나왔던지 그게 의미가 없다고요. 지금까지 얘가 얼마를 냈나 이게 중요하다고. 1억 5천 냈고 5천 프리미엄 붙은 거니까 요거 2억이에요. 2억 곱하기 요율을 하는 거예요. 2억 곱하기 요율. 5억 5천 X 7억 X 기납입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양가로 6번에 분양권의 경우에 산출 방법 계약금 더하기 중도금 납부액 더하기 프리미엄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지금까지 들어간 돈 더하기 프리미엄이라고. 총 분양 가격이 아니라 양가로 6번 첫 번째 줄 총 분양가 그게 아니다. 분양 대금 그게 아니다. 총 분양가는 전혀 의미가 없다. 이거는 기납입금 더하기 프리미엄 지금까지 들어간 돈 더하기 프리미엄이고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은 무슨 요율이에요? 주택 요율이에요. 상가 분양권은요? 상가 요율이에요. 각자 자기 것 따라가면 돼. 그렇게 양가로 7번도 파란색으로 되는 거 보니까 매년 나온다는 얘기겠죠? 주택일 때는 조례인데 그 조례가 내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예요. 내 사무소가 서울에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주택을 중개했대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조례라고. 주택이 경기도에 있건 인천에 있건 부산에 있건 아무 의미가 없어. 내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옆에 양가로 8번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작년에 나왔네?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항상 사무소 위치가 중요하다. 중개 대상물 위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양가로 9번 권리금은요? 별도의 수고비를 받는 거지 보증금에 더하는 거 아니에요. 권리금 무시.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그리고 임대차 기간도 무시해야 돼. 권리금 무시, 기간 무시. 그 두 가지를 적어놔야 돼요. 권리금 무시, 기간 무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중개보수를 너무 많이 준 것 같대. 강남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었는데 이제 2달 살았대요. 어떻게? 이렇게 보증금 100에 보증금이에요. 월세도 100이었어. 2달 산 거예요. 2달. 이거를 이제 중개거래를 통해서 개공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임대차를 한 거죠. 그러니까 2달 사니까 한 달치 안 낼까봐 보증금 100만 걸어놓은 거죠. 2달.
그럼 중개보수 자기가 40만 원 줬대. 또 많이 준 것 같아. 2달밖에 안 살았는데 뭐 40만 원 주냐고. 그래서 전 찾아왔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가 100만 원이래. 전세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보증금 1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곱하기 또 100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예요? 1억이야. 10만 원이면 10만 원일 때 10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이면 1억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인데? 1억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랑 더하니까 전세로 바꾸면 1억 100이야. 100의 100은 1억 100이라고 전세로 바꾸면. 기간은 의미가 없잖아요. 2달이건 뭐건 의미가 없다고. 무시. 그럼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었어요. 얼마? 0.004 주거용 오피스텔이었으니까 얼마예요? 40만 4천 원이야. 그러니까 4천 원 까준 거지 오히려. 그 사람이. 많이 준 게 아니라고요. 기간이 의미가 없으니까. 기간이 의미가 있다면은 뭐 이거 6분의 1로 나눠서 어떻게 하면 될 텐데 그런 게 아니라고. 기간은. 그래서 임대차 기간도 무시하자. 1년이건 2년이건 뭐 이렇게 극단적인 예는 안 나오겠지만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항상 나오거든요. 시험지에 써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 기간 무시하자. 양가로 10번은 공동중개는 각자 자기 중개의뢰인에게 받는 거고 자기 중개의뢰인에게. 그리고 밑에 중개보수 및 실비 영수증은 옆에다가 없다라고 적어놔야 돼. 영수증이 없어요. 공인중개사 법에 영수증 없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 없어. 영수증. 다음 페이지에 중개보수를 왕창받으면 초과보수고요. 그죠? 중개보수를 왕창받으면 초과보수고 이따 나오겠지만 초과 부분 돌려줘야 돼요. 무효야. 초과 부분이. 그게 100만 원인데 120만 원 받으면 120만 원 전부 다 무효가 아니라 20만 원 초과 부분만 무효. 돌려줘.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따 또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고 뒤에 288페이지 뒤에 계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27회 때 요거를 마지막으로 지금 계산 문제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쉽지 않죠. 딱 보니까. 일단 주택이니까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내용은 소중한 거예요. 박스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이게 조례니까. 박스가. 매매 6천이고요. 임대차는 보증금 1,500, 월차임 30만 원. 기간 2년. 기간 의미가 있나 없나? 없다. 기간이 의미가 없다고요. 기간은. 그럼 뭐 하래요 지금?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액이 차이는 뭐란 얘기야? 빼래. 매매 계산하고 임대차를 계산한 다음에 각각 계산한 다음에 차이 빼래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저한테 어떤 질문이 제일 많았을까요? 왜 빼니 이거를? 저도 몰라. 출제위원이 그냥 빼래. 까라면 까야지 어떻게. 제가 낸 게 아니니까. 그냥 빼래요. 그럼 매매는 얼마예요? 매매 중개보수? 매매는 어떻게 해야 돼? 매매 6천이잖아요. 매매대금 6천 곱하기 얼마? 매매에 대해서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은 0.5%니까 0.005 얼마예요? 30만 원. 30만 원. 우리에겐 계산기가 있다. 임대차는 얼마예요? 1,500 그리고 월차이면 30만 원이에요. 기간 의미가 없으니까 전세로 빨리 바꿔보세요. 전세로 바꿔야지. 응? 30에다가 100으로 곱하면 4,000이죠. 4,500이죠 지금. 일단 4,500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4,500은 5천만 원 미만이니까 의미가 없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70을 곱하잖아요. 70 곱하면 7, 3, 21, 2,100이네. 더하니까 3,600이네. 3,600이잖아요. 왜 3,600 나온 거예요? 70을 곱하니까. 100이 아니라 5천만 원 미만이어서 70을 곱하니까. 이거 곱하기 요율 얼마? 0.005 0.5% 0.5% 그렇죠. 5천만 원 미만이잖아요. 0.5% 0.005 얼마? 18만 원 6, 5, 30, 3, 5, 15 18만 원. 매매는 30만 원, 임대차는 18만 원, 빼면 얼마? 12만 원. 다 틀렸네 사람들이 또 이것도.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예.
물론 함정은 있죠. 물론 그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빼는 거다. 매매, 임대차 계산하고 핵심은 뭐냐면 월세를 무조건 전세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그게 안 되면 안 돼. 월세를 무조건 전세로. 그게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좀 돼야 된다. 조금만 지나면 금방 돼요. 근데 안 되진 않아요. 실수만 안 하면 되니까. 이렇게 5천만 원 미만이면 70을 곱하는 거. 그렇게 모든 임대차가 똑같다고요. 주택이건 주거용 오피스텔이건 상가건 5천만 원 미만이면 70을 곱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그렇죠. 더하면 더하면 되고 빼라면 빼면 되고. 차이는 이게 빼란 얘기니까. 출지연이 까라면 그냥 까면 돼. 우리는 차이는 뺀 거고. 좀 쉬었다가 금지행위부터 좀 들어가겠습니다. 좀 쉴게요.